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 나눠보는 CNB 사랑방의 정순천입니다. 오늘 40번째 됐습니다. 네, 40번째 손님으로서는 우리 권업 대구 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그 테크노파크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네,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테크노파크 원장 권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특히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대구 경제를 견인하고 계시는 기업인 여러분께 항상 존경을 하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존경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네, 아이고 역시 뭐 저기 그 대학에 계셔서 말씀도 잘하시고 네. 우리 지난 2014년도 우리 그 대구 테크노파크 7대 원장님으로 취임을 그렇습니다. 하셨죠. 네. 네. 그 전까지는 대학에서 그 후학들을 양성을 하시고 계셨고, 또, 근데 이렇게 대학교 계시다가 이렇게 기관장으로서 이렇게 현장을 책임지게 되셨는데 아마 그쪽에 전공을 하셨던지 아니면 어떤 계기가 되셨는지 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이 기관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게 대구 테크노파크 원장으로서 제가 일하게 된 것은 제 개인으로 봐서는 또 제가 원래가 공부를 이제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사람으로서 네. 일종의 또 행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전공이 경영학인데 네. 경영학을 하면서 지역 산업 발전이나 육성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약간의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마 바탕이 돼서 TP에 이제 테크노파크에 관여하게 된 동기가 됐고 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1998년도에 대구 테크노파크가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네. 됐는데 그 설립 당시에 그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설립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약간의 관여를 하고 기여를 했던 바가 있죠. 그게 인연이 돼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원장님 지금까지 3년 동안 하셨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시고 어릴 때부터 그러면은 저기 경영학과를 가시려고 대학 교수가 되시겠다고 꿈을 가지셨나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솔직히 전혀 안 말씀드려서. 하셨어요. 네. 저는 대학교 졸업을 해가지고 기업의 첫 직장을 이제 발을 들였죠. 네. 근데 그때까지도 공부를 해서 대학에 나왔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가를 하시겠다. 기업체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 분야를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엉뚱하게 산업 현장에서 그걸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꿈은 뭐 그 경영 쪽으로, 기업 쪽으로 내가 주는 제 상경계죠. 네. 그리고 나도 이 나라에 일조하는 큰 기업가가 되겠다라고 꿈을 가지신 적도 있겠네요. 기업가까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 제가 성장기에는 우리나라 개발연대였지 않습니까? 한창 우리 경제개발이 이루어질 때였는데 제가 기업가가 될지 아니면은 기업의 소속 이제 구성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뭔가를 좀 해보고 싶었죠. 그럼 뭐 저기 어릴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어떤 방향대로 다 오셨고 또 대구 기업을 지금 이렇게 기관장으로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이 테크노파크가 뭔지 테크노파크가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인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이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것도 저기 원장으로서 제 임무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지 이용도 할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왜 대구에서 이런 기관을 만들어 놨는지, 뭐 때문에 만들어 놨는지, 어떤 뜻으로 했는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예, 오늘 예. 상세하게 설명을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구 테크노파크는 설립이 그 산업부 서울에 네. 산업부와 또 대구시 그러니까 네. 대구시 지자체로서 대구시 네. 그리고 대구 지역에 있는 3개 대학 네. 그러니까 경북대학교와 계명대학, 영진전문대학 네.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그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일종의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죠. 네. 갖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 기능을 말씀드리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구 테크노파크는 테크노파크 자체는 종합기업 지원기관입니다. 네. 근데 기업을 지원한다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를 봤을 때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갈라집니다. 1번은 뭔가 하면은 신기술 개발, 네. 연구 개발을 통해서 네, 네, 그걸 네. 지원을 해드리고 네. 두 번째는 각 기업들의 마케팅 역량 강화 네. 또 세 번째는 인력 양성 네. 뭐 우리 사회자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대구의 대부분의 기업이 99%가 중소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네. 자체 역량만 가지고 신기술 개발이나 마케팅 역량 강화의 인력 양성하기에는 참 힘이 붙이죠. 맞습니다. 네.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기능을 하는데 기능을 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부처인 산업부와 대구시 그다음에 기업 현장 그 중간에 저희들이 위치를 하면서 네. 기업 현장의 수요를 갖다가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네. 반영을 해드리고 네. 일종의 의사소통자로서 역할을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구 테크노파크의 이제 구성원들이나 하는 기능은 정책 수립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만 하고 그렇죠. 또 네. 기업 현장에 대해서도 동시에 저희들은 전문성을 갖고 알아야 있어야만 돼요.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대구 테크노파크는 이제 설립한 지가 98년도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20년이 됐죠. 네. 20년이 됐는데 참으로 이 지역으로 봐서는 귀하게 길러온 기관이라고 저는 감히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럼 또 3개 대학의 우리 그 젊은 우리 그 이제 대학생들 앞으로 나가야 될 예, 방향과 취업과 취업을 하면서 또 어떤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예. 모든 것을 예. 다 뭐 기술이 있으면은 예, 그 예.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방향과 예, 예. 할 수 있도록 예. 제시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예. 기관이며 예. 예, 대구시가 20년 동안 예, 이런 예. 방향을 하고 있는데 예.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예. 관심을 가지고 또 이용도 하고 하지만은 예, 예. 모르시는 분들은 이용 자체도 어렵고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사회자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설립 취지도 그렇고 목적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네, 그냥 말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화가 다 돼 있습니다. 네, 네, 사업화가 돼 있다는 의미는 네, 그것을 원하는 분들한테 또 적합한 대상이라면은 네. 저희들이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네.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알아야 되고 이런 전문 기관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예. 되는데 그런 전문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서 이제 그 또 우리 새로운 대학에서 창업을 한다라든지 예, 뭐 신기술을 개발을 한다라든지 예, 예.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 테크노파크 안에 그 예. 공간에서 기술 개발을 한다라든지 예, 예.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언급 안 된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은 대학센터 포함해서 13개의 빌딩을 갖고 있습니다. 13개나 13개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네. 그게 저희들이 이제 본부가 네. 우리 동대구역 거기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아시다시피 거기에 네. 동대구역에 거기에 빌딩 그러니까 그 본부가 있고 네. 거기에 우리 이제 몇 부처가 거기에 이제 입주해 있는데 상당수는 또 보면 우리 말하자면 기업들 네. 우리 지역 기업들한테 네. 입주돼 있습니다. 네. 입주돼 있고 네. 나머지 건물들도 전부 다가 네. 저희들 그러니까 우리 본 이제 테크노파크에 업무하는 부서들도 있지만은 네. 상당수의 공간들이 기업이 임대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입주돼 네. 있죠. 네, 네. 그분들은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 장소가 경북대학교 안에도 있고 경북 그러니까 3개 대학 선택하는 게 네.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전문대학교 안에. 그 네. 나머지 8개 건물들은 본부가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동대구역에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저기 네. 성서공단 안에 네. 신기술 사업단부터 그 R&BD 센터, 벤처공장 다 이루어져 있죠. 그 안에. 네, 네. 예, 규모는 정말 상당하고 그렇습니다. 큰 규모다, 그죠? 규모로 따지면은 전국 18개 테크노파크 중에서 저희들이 네. 아마 제일 규모가 클 겁니다. 네. 예, 그러면 그게 그 도움을 일반 시민들이 도움을 받고자 했을 때 예, 하나의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는데 예, 요걸 좀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예,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하나 예, 어떤 것을 개발하겠다 예, 예. 이러면은 요걸 꼭 하고 싶은데 요런 하나의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부수적인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도움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도움을 받고자 하면은 테크노파크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화장품 예를 들어 네. 화장품 예를 들으셨는데 네, 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방산업지원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네. 그 K-뷰티 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가시면은 화장품에 관련된 어떤 종류의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면은 이걸 어떻게 제품화하고 네. 또 제품화된 것을 어떻게 하면은 양산 시스템으로 가며 네. 그 다음에는 어디다 어떻게 이걸 갖다가 판매를 해야 될지 네. 이까지 저희들이 안내해 드립니다.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안내를 다 해주시고 예, 할 예. 수 있도록 예, 그 예. 입주까지 해서 기술 예. 개발을 같이 해서 예. 판로까지 예. 다 도움을 주시는 예. 그런 기관인데, 예.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아마 우리 대구 테크노파크 원장님을 찾아 예, 예. 가시도록 또 예, 가셔도 흔쾌히 반겨주시고 예, 예. 상담을 해주시길 부탁을 예, 예. 드리겠습니다. 예, 예. 3년이 됐는데 그죠? 예. 가셔갖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취임 후에 대대적인 인사 개편도 있었고 또 조직 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3년이 됐는데 그 동안에 했는 일과 예. 그 소외랄까요? 예. 어떤 느낌이 있으신지. 네. 사업 단위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너무 시간이 길고 해서 네. 전체 큰 틀만 말씀드리면은 네. 2014년도에 제가 처음 취임했을 때 일단 그 당시에 제일 급한 문제는 노사 안정이었습니다. 네. 노조와의 문제. 네. 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노사가 지금 안정이 되고 네. 네. 노사 파트너십으로 해서 지금 고용노동부로부터 네. 지원도 받을 정도로 지금 이제 노사 안정이 좀 되었고 네. 네. 그건 아주 저는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이 말하자면은 이 전문인의 집단인데 네. 여기가 이제 구성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무엇을 해야만 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 자기가 자긍심을 가지고 네, 내가 네,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이 네. 생각이 분명히 해야 되는데 네. 말하자면 기관에 대한 자긍심입니다. 네. 그걸 그렇죠. 심어주기 네. 위해서 애를 쓰는데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 테크노파크 전체에 있어서 소위 이제 어떤 위상 정립을 해줄 것인가. 네. 대구만 해도 기업 지원을 해주는 관련 기관들이 한 26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네. 안에서 테크노파크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정립을 할 것인가. 또는 뭐냐 하면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이 대구 산업 그러니까 육성 정책 수립에 있어서 테크노파크가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이 위상 정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대구 테크노파크에서 추진 중인 주목할 만한 역점 사업. 네. 뭐 이런 거 하나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작년만 해도 저희들이 거의 100개에 가까운 사업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100개나요? 예.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네.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저희들을 전부 다 사업화를 시키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그 안에 이제 네.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꼭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만 찍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스타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네, 우리 네, 대구 사회자님께서도 스타기업. 네, 네, 네. 잘 아시겠습니다. 네, 네. 지금 스타기업 육성 사업은 우리 대구에서 그러니까 2007년도에 시작했죠.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네. 오기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아마 전국에서 우수 기업을 선정해서 이렇게
그 지원을 해주고 하는 사업 중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데가 대구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어제도 제가 산업부로부터 공문을 받았는데 네. 대구의 이 모델을 전국에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공문을 제가 받을 정도로 많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프리스타 그러니까 스타 기업 이전에 있는 기업들 한 83개와 스타 네. 기업 한 그 뭡니까 75개 네. 이를 해서 이 기업들을 갖다가 말하자면은 중소기업들을 갖다가 성장 사다리를 거쳐서 나중에 중견기업까지 키우겠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네. 대구에는 대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네, 중견기업도 드물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장을 시키는 이제 과정으로서의 성장 사다리로서의 스타기업 육성 사업인데 네. 이 기업들을 그러니까 다 보면은 지원을 해왔는데 이 방금 말씀드렸던 프리스타와 스타의 158개 기업들 예를 들면은 2014년도 총 매출액을 갖다가 보면은 2조 한 480억 정도를 했는데 네. 2년이 지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2조 3천억을 했습니다. 아유. 매출액이 많이 늘었죠. 네. 네. 고용도 상당하군요. 보면은 2014년 기준에 한 8,800명인데 네. 2016년도 보면 9,900으로 늡니다. 네. 이게 상당히 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 사업은 의미도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예. 아이고 그 스타 기업 열심히 해서 예. 제 주위에도 보니까 그 열심히 해서 스타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뭐 최선을 다하는 예, 기업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스타 기업을 육성을 해서 이렇게 중견기업으로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발전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고 이런 예. 걸 대표 상품이라고 말씀할 수 저는 있습니다. 기관장으로서 그걸 네. 또 주관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저는 네. 아주 스스로가 뿌듯하게 느낍니다. 네, 네. 예,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제 친구가 스타기업 신청에는 4분 떨어진 친구도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렇게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네. 4번이나 도전을 해서 스타기업 반열에 올라가고 싶다라는 그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그 정신과 예.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서 네. 그분이 네.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 게 네. 스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네. 중앙 무대가 뭐 어떤 성과를 남겼느냐 하면은 네. 월드 클래스 300이라고 아시죠? 네, 중소기업 상세하게. 청사는 네, 네. 거기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를 거니까. 월드 클래스 300은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소위 네. 전국 단위로 해서 기업을 선정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한국형 히든 챔피언을 뽑는 이제 네, 네. 그 일종의 네. 경합을 하는 곳인데 네, 전국에. 전국에서 예, 예. 전국을 대상으로 네. 하는데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누적 그 선정된 기업 수가 저희들이 1위입니다. 대구가. 스타기업 예, 예. 그 회원사 예, 예. 중에서 선정된 네, 기업 수로 누적 네. 기업 수가 네.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1위고 네. 또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것도 이제 선정을 하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네. 하는데 원래 저희들이 9개가 선정이 됐는데요. 네. 9개 기업이 선정이 네. 됐는데 이것은 3년 연속 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또 역시 1위입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왜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남기고 있느냐면 전국 네. 이제 단위에서도 저희들이 프리스타, 스타부터 해갖고 기업 육성 이 말하자면 이 절차나 네, 네. 이 정책 자체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제대로 선정하고. 네. 예. 그래서 아까 4번 참 이 탈락하신 분은 마음은 굉장히 아픕니다만은 선정되는 과정이 그만큼 쉽지가 않죠. 그렇네. 네. 예. 그리고 또 뭐 한두 번 떨어졌다고 해서 포기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예. 계속 도전을 해서 예, 스타기업 반열에 더 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또 노력한다는 그 정신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엄중하게 해서 예. 우리 대구에서 스타기업을 뽑아내서 예. 또 그 전국의 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예, 하는 예. 과정인데 정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애국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예. 그 최근에 그 정말 그 사드 보복으로 중국 예. 판로에 정말 어려움을 겪는 일은 기업들이 많이 그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 오히려 그 수출은 넓히면서 오히려 호재를 예. 작용했다는 언론 보도를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예. 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 보통 어떤 특정 국가에서 그 예를 들어서 뭐
관세 보복을 하거나 네. 저기 반덤핑 관세를 네, 매기거나 네, 있지 않습니까? 관세 보복을 하거나 아니면 수입 규제 같은 걸 많이 하는 경우에 네. 수출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택할 네. 수 있는 길은 대개 보면 두 가지입니다. 네. 말하면 수출 시장 다변화하든지 네. 아니면은 상품 자체 수출하던 상품을 다변화하든지 둘 중에 네. 하나를 택하는데 네. 네. 말하자면 그것을 우리가 사드 때문에 중국 수출에 중국에 우리가 그러니까 무역 의존도가 네. 한 66.9% 정도 됩니다. 66.9%. 예, 굉장히 큽니다. 네. 아이고. 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 중에 택해서 이제 그 동남아라든가 유럽, 미주 지역을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 그 중국만 믿을 수 없으니까 네. 노력을 했죠. 네. 했는데 우리가 수출이 계속 감소하다가 지난 2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금년 2월입니다. 네. 금년 2월에는 극적 반전을 했죠. 네. 말하자면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9.6%가 증가해 버렸습니다. 네. 우리 국가적으로도 많이 늘었지만 네. 거기를 이래 보면은 네. 미국 같은 데는 12%가 늘어났고 네. 유럽에 있는 벨기에 같은 데는 네. 약 30.7%가 늘어납니다. 네. 거기다가 제가 또 말씀드린 게 동남아 경우를 예를 들면은 네. 우리 테크노파크 멀리 갈 거 없이 테크노파크 예를 딱 들면은 대구 테크노파크 입장에서도 특히 동남아에 있는 베트남과 약간의 저희들이 그 기술 이전 사업 가지고 이제 거래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사드 이걸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전체 네트워크를 갖다 굉장히 강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베트남만 해도 5개 국가 관련 기관들, 그 다음에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갖다가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네. 전부 다 넓혔죠. 네. 이게 결국에는 차후에 우리들이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하고 하는데 아마 교두보로 역할을 할 겁니다. 네. 그런 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드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중국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한다 하지만은 저희들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네. 또 네. 저희들이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지 네. 않겠느냐 하는 맞습니다. 네. 생각이. 예, 첫째 기술이 좋으면요. 그렇습니다. 네. 얼마든지 상품이 좋고 뭐 기술이 좋으면은 뭐 수출이 안 될 수도 없고요. 예, 예. 또 네트워크를 그 정도로 뭐 세세하게 예. 구석구석이 잘 돼가 있으면은 뭐 앞에서 국가적으로 뭐 그렇게 예, 하더라도 맞습니다. 우리 기술과 우리 네트워크가 이걸로 가지고 충분히 수출은 늘릴 수 있는 거죠. 네. 이 상품이 안 되면 딴 상품 또 낼 수도 그럼요. 있고. 네, 네. 예, 우리가 예. 그만큼 그 풀이 많다라는 거 종류가 많고 맞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예, 예. 수출할 수 있는 예, 뭐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뭐 위에서는 국가적으로 해도 밑에서 우리 물건이 필요하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 이제 정말 4차 산업 예, 혁명에 지금 대비한 산업 구조 예. 개편이나 예,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죠? 예, 예. 4차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올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뭐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 기업들의 준비 상황은 어떤지 또 좀 예. 궁금하고 테크노파크의 역할은 예. 많이 클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이 하고 문제는 계시는지는. 굉장히 지금 현재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새로 또 신정부가 들어섰습니다만 네, 네. 거기서도 굉장히 역점을 두는 분야이기도 하고 한데 네. 대구시 차원에서 이제 물론 TP와 이제 우리 테크노파크와 함께 네. 이제 저희들이 그 학습을 하고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미래 산업 육성 추진단이라는 걸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네. 과거와 달리 관주도가 아니고 네. 또 TP 주도만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민관 산학 네. 협의체입니다. 네. 여기서 그러니까 118분의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네. 이 8개 분야 네.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8개 분야를 갖다가 선정해서 네. 이 분야를 키우겠다. 예를 들어서 물이라든가 네. 의료, 미래형 네. 자동차 뭐 네. 이런 등등 한 네. 8개 분야에 네. 28개 전략 과제를 도출을 했죠. 네. 그런데 대구시 차원에서 물론 이 과정에서는 대구시와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와 함께 협의해서 네. 협력을 해서 이런 걸 도출을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역 기업들의 준비 상황은 어떤가? 특히 대구 지역의 핵심 기업이라 하면은 우리 자동차 부품 쪽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한 기업을 뭐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거명해서 예를 들기는 뭐 하지만은
이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삼보모터스 같은 기업은 네, 네. 자동차 부품 기업 유명한 아닙니까? 데죠. 예, 예. 이런 기업은 사실 자동차 부품업이라 하는 게 자동차 부품을 하면은 완성차 업체에 상당히 종속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연구 개발을 활동하는 게 참 한계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삼보모터스는 벌써 뭐냐 하면은 이 자율형 주행 자동차, 네. 미래형 자동차죠. 미래형 이게. 자동차. 예. 자율형 주행 자동차와 관련해서 7종류의 핵심 부품을 지금 개발에 들어가 있고요. 네. 또 이미 뭐냐 하면 한 예로 지능형 자동차 이용을 해갖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네. 카바를 개발해서 네. 이미 현대 자동차에 네. 그 EQ900 있지 않습니까? 제네시스에. 아, 거기에 네. 납품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는 대구 지역의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스스로가 말하자면 상당히 완성차 업체의 종속성을 못 벗어나다가 스스로 기술 개발하면서 네. 미래형 자동차에 대해서 네. 굉장히 능동적으로 지금 대처하는 분위기는 이미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예. 기술은 충분히 다 돼가 있는데. 예, 네. 이제 기술은 이제 계속 개발을 해야 되겠죠. 네, 네, 네. 예, 예. 예, 제가 한번 그 미래형 자동차를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너무 정말 저희 지금 시대하고 미래 시대에 오는 그런 자동차를 타니까 막 정말 놀라기도 했지만은 감격스럽고 예. 지금 우리 대구에서 이렇게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예, 예. 이렇게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예. 이제 지금 이 정도로 개발을 해 나가고 있고 우리 전국에서도 자동차 부품 하면은 대구를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가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자동차 부품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네. 미래에 더욱 강한 기업들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기술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예.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술 개발을 하면서 예, 예. 또 우리 대구에는 대구 하면은 기술 자동차 부품 이렇게 예. 1등으로 꼽는 이런 거는 지금도 돼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예. 더 아마 잘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한 예만 더 네, 드릴까요? 네, 네. 우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힘 좀 받으시라고요. 네, 네. 어제 보도가 됐죠. 가장 네.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만 네. 대구에 있는 두 기업이 네. 그러니까 저희 테크노파크에 우리 모바일 센터라고 있습니다. 모바일. 우리 예. 안에. 네. 그러니까 네. 우리 특화센터 중에 하나인데 네, 네. 여기와 함께 그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미국의 네. 실리콘밸리에 가서 네. 우리 지역의 두 벤처 기업이 네. 투자 유치를 받고 왔습니다. 오. 네. 16만 달러에. 오, 정말 어제 바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네. 아침 보도가 됐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도 네. 이렇게 실리콘밸리 같은 큰 무대에서도 네, 네.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면서 네. 그 열정 있는 기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요. 네. 예, 특히 우리 대구는 또 뷰티가 또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모발 쪽을 대구 모발은 뭐 유명한 우리 모발 예. 또 교수님 계시고 세계적으로 우리 대구에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예,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그걸 받았다 하니 정말 감동입니다. 예, 예. 아이고 정말 그 따끈따끈한 뉴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개발을 하고 발전하고 이런데도 아직까지 그 청년 실업이 큰 화두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예. 이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 규모가 커짐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취업을 많이 하고 그런 이제 기술 개발하는 데 많이 관심을 가지면 참 좋은데 예. 또 그렇지 않는 학생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우리 대구 테크노파크에서도 지역의 정말 우수 인재들을 위한 그 사업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스타기업 히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네. 히어로라는 것은 영웅이라는 뜻이죠. 네. 네. 지역 각 대학에다 이제 순서가 이렇습니다. 네. 지역 각 대학에다가 네. 이제 그거를 그 채용 공고를 합니다. 모집 네. 공고를 네. 하면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그 응모를 해가지고 네. 거기에서 그 뭐냐 하면은 그 대상이 되는 스타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스타 기업들을 갖다가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네. 난 이 기업에 가고 싶다. 네. 선택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부터는 뭐냐 하면은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네. 주로 이제 품질 관리라든가 네. 마케팅 역량 강화 네. 이걸 교육을 받은 다음에 네. 6개월간 네. 인턴십을 합니다. 그 기업에 가서. 네. 멋집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할 만한 사실이 네.
6개월간 인턴십을 하는데 그러면 학생들한테 그 무료로 봉사하는 뜻은 아니죠. 네. 거기에 따라서 소위 그걸 장학 근로를 하는데 네. 인턴십을 하면서 급여를 받습니다. 오. 그러면 누가 주느냐? 네. 한국장학재단에서 줍니다. 오. 네.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제 그 급여를 주죠. 네. 6개월간 인턴을 네. 하는 동안에. 장학금이다. 네. 예, 장학금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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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장학금을 받으면서 6개월간 근로를 한 다음에 네.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네. 기업도 이 학생을 원하고 네. 그동안 성실했다. 네. 아, 역량도 있다. 네. 또 학생도 난 이 기업이 참 좋다. 네. 되면 정기적으로 취업합니다. 아, 이런 네. 방법을 예. 다들 알고 계신가요? 그 지금 벌써 4기까지 했고 지금 네. 5기 모집에 들어갑니다. 네. 5기 모집에. 아, 그러면은 예. 스타기업 종류가 여러 분야가 있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예. 거기 분야 뭐 기술 뭐 자동차 또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부품 회사도 있을 것이고 스타기업 우리 대구의 스타기업을 다 우리 학생들은 그러면 이 대구의 스타기업 어떤 기업이 있나 한번 보고 내가 일단 관심 있고 예, 예. 네네 자기가 택할 수 있는 기업 네네. 리스트가 뜨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나름대로 요새 인터넷 있겠다. 다 네. 들어가 보죠. 네. 또 선배들한테 물어보기도 해보고 네네. 해서 자기가 선택을 하죠. 그러면 그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대학생이라야지만 됩니까? 대학생들. 졸업하기 전에. 예, 졸업하기 전에. 아 졸업하기 전까지는 어떤 예, 학생이도 관계없다. 예,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들어가서 그 회사에 가서 6개월 동안 인턴십 하는 동안에 예, 한국장학재단에서 예. 이제 장학금이나 다름없는 예, 장학금에 다름없죠. 네, 그 집을 받고 예. 기술도 배우고 예. 장학금도 교육은 받고 또 그 전에 받죠, 그죠? 교육도 받고 예, 예. 이렇게 좋은 일이 네, 예. 우리 학생들은 많이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기까지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네. 호응도가 좋습니다. 근데 그 몇 명 뽑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거 뭐 없습니다. 떨어지고 두 이런 사람 다가 그러니까 기업과 학생이 서로 원하면은 네. 정기적으로 들어갑니다. 네, 예. 아이고. 거기에는 일정 뭐 정원이 민명이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예. 아이고 우리 학생들 뭐 오로지 서울에만 가겠다라고, 예, 네, 예. 오로지 의대만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보다도 의사 쌤을 한정대가 있고요. 예, 예. 네, 이런 창업하고 기업하는데 얼마든지 길이 많은데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사회자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우리 지역의 인재들 이 보면은 서울의 수도권에 유출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사실 개인적으로 이 대화를 해보면은 지역에 이렇게 좋은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사실 모릅니다. 네, 네. 참 그럴 그것도 말입니다. 문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사업에 사실은 효과도 그런 점도 있습니다. 네, 아, 저기 이런 기업이 있다. 근데 네, 그것은 네. 몇 달 있어 봤다. 네, 나름대로 뭐 네. 취업을 했든 안 했든 네. 그것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신청은 뭐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라든지 할 수 있습니까? 공고가 뜨면은 하면 네. 됩니다. 1년에 몇 번 공고합니까? 한 번입니다. 아, 두 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 너무 적지 않나요? 예. 네, 네. 예. 보통 주로 한 몇 월 달에 정도 합니까? 지금은 이제 5기가 뜹니다. 5기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어저께 네. 5기 모집 공고 계획안을 어제 제가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곧 이제 그렇습니까? 공고가 뜨겠죠, 이제. 네, 그러면은 그 모집 기간은 한 뭐 일주일, 열흘 뭐 이런 기간이 있겠습니다. 그 그죠? 아마 이상이 될 겁니다. 아마. 아, 네, 네. 공고 기간은. 네, 저도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예, 예. 네, 예. 이렇게 세부적인 얘기는 예, 예. 다들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예.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네,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네. 스타기업 히어로 육성 사업 딱 검색어 넣으면은 히어로, 예, 예, 히어로 히어로, 예. 공고문하고 거기 쫙 뜹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예,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예, 제가 이런 정보 공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요즘 정보화 시대인데 맞습니다.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각 대학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걸 할 때 이제 계획안이 뜨면은 학교에 보통 취업처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학생들을 위해서 네, 네. 거기다가 공문을 보내서 그러니까 대학 본부 자체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네,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도 예. 뭐 관심 없이 다른 거만 오로지 하겠다고 학생들을 또 예, 홍보를 많이 해서 예,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예, 저도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9일에 정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죠? 아마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업 육성을 위해서 중앙정부나 예. 우리 지자체에서 부탁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저는 네.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구의 기업의 이제 산업 구조를 보면은 중소기업이 거의 99%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저희들은 또 우리 이 지방이다 보니까 지역의 인재 유출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네. 근본적인 문제가 어딨냐 봤을 때 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여건이 무엇 때문에 학생들이 기피하는가? 그걸 보면은 첫 번째는 임금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이 노동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네. 가지가 있는데 네. 소위 이 문제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위 양극화 문제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하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급여 문제만 해도 대기업 대비 지역 중소기업이 차이가요. 급여 차이가 네. 50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57%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너무 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네. 저는 이 새롭게 들어선 이 정부의 아마 이 신정부의 이 철학이나 이런 것도 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네, 네. 이런 면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네. 그러면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저는 나아진다고 보는 게 이 지방의 인재들이 수도권 유출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네.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좀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네.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아마 그 신정부에서 많은 이런 취업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 차이가 진짜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예. 어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계속 뭐 다른 외주로 다 빠져나가는 그렇지 수밖에 않습니까? 없는데 예, 예. 지역 기업이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고 기술이 좋고 예, 뭐든 그렇게 하려고 하니 뭐 임금이라든지 뭐 그렇습니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잘 되어가 있으면은 제도적으로 되어가 있으면은 우리 학생들도 외지로 많이 가는 학생이 적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사회자께서 잘 알지만은 급여가 적고 근로 여건이 안 좋으니까 네. 우리 남자들 경우에는 네, 그 장가 가기도 참 힘들어지고 그렇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요새 출산율 문제도 네. 하고 뭐 이런 네. 이야기 하지만은 네, 그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면은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완화되는 그런 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그 선별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 정말 선별하기도 어렵지만은 그게 정말 그 제도적으로 잘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네. 가집니다. 무조건 이제 최저 임금만 올린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예. 그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그 정말 그 제도적으로 한 번은 꼭 해야 되지 않나. 이제 무조건 중소기업에다가 임금 보조로 뭐 정부의 보조금 형태로 준다는 것도 사실은 그건 어려운 이야기지만 네, 네. 어떤 합리적인 제도의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예.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마 이 신정부에서 꼭 뭐 해결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대 한번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또 우리 임기 중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함께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좋은 말씀과 또 앞으로 뭐 아직까지 임기는 뭐 다 돼갑니다만은 또 연임할 수 있고 우리 대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아마 계속 더 좋은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실 것인지. 네. 제가 2014년도에 취임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작년까지 네, 네. 주로 이제 했던 부분이 외부를 향한 테크노파크의 이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아까도 말씀 위상이라든가 뭐 이런 걸 굉장히 이제 좀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특히 우리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사업비를 말하자면 증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단 1원이라도 더 가져오면은 그 돈은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3년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년간 연평균 사업비 그러니까 증가 그 퍼센트가 네. 17.6%까지 증가했습니다. 매년. 네. 작년에 피크에 도달했죠. 네, 피크에 네. 도달했는데 올해부터는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하는 게 이제는 이 시선을 내부로 좀 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우리 전문성이 있는 우리 인력들을 갖다가 어떻게 좀 역량 강화를 시킬 것이냐. 네. 더욱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게 근본적으로 테크노파크는 가장 큰 자산은 뭐냐면은 인력입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기업 지원을 해도 그렇고 뭘 해도 네, 그렇고 네, 사업 맞습니다. 설계를 해도 그렇고 네. 이게 인력이 큰 자산인데 네. 여기에 아마 성패가 결정되리라 봅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만 더 올리자면은 지역에 있는 우수 인재들, 네. 네. 꿈이 있는 인재들 같으면은 저희들이 혹시 채용 공고 같은 나면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기울여 줬으면 네. 그런 네. 생각합니다. 훌륭한 분이 많이 맞습니다. 오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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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네, 정말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대구 테크노파크 원장님과 함께한 정순청래 CNB 사랑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분을 모시고 좋은 정보와 많은 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또 여러분을 만나 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